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2, 3K를 지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고요. 개인이 이더리움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리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22.3K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지금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보라고래와 빨간고래가 일부 매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가 이 녹색과 보라고래, 그 다음에 이제 빨간고래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 3K를 지지하면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어 PC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PC가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 긴축을 유발한다. 그래서 자산시장이나 주식,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을 유발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피크를 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PC를 건드렸던 부분들이 하락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 PC 자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서비스 물가 지표였거든요. 이 서비스 물가 지표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피크를 쳤을 때는 모두 다 하락을 했었고 그게 지금 이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 부분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지표를 가지고 와봤고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1월달, 2월달에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긴축 이슈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꺾이면서 안심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뷰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매크로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CVD 자료를 통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말고 중장기적으로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나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나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들고 있는 이 원래 숫자를 분석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연간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불장이죠. 불장일 때는 이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의 고래들의 지갑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상승장에 고래들은 매도를 한다.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하락장일 때는 비트코인 그 원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한다. 매집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고래의 움직임은 하락장일 때 매수를 하고 상승장일 때 매도를 한다. 너무나 단순하고 진리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23년도, 2년도의 하락장일 때도 이 고래들은 축척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하락장일 때 매도를 하고 상승장일 때 같이 불나방처럼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으로 큰 고래들은 이렇게 축척과 매도를 상승장 하락장을 개인들과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022년도, 2023년도에 이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고래들은 큰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떤 식의 뷰를 가져야 되는지를 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더리움이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제목을 단 것처럼 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점점 큰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이 정수 개수를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GCR 같은 경우도 제가 추종하고 있는 트레이더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뭐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이상 올라갈 거다 얘기를 하고 사실 1,200만 원만 가도 개인이 한 개 이상 갖는 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격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머지가 한번 있었고요. 머지가 있으면서 POW에서 POS로 이 합의 증명 방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두 번째로는 EIF 1995 이게 1559입니다. 죄송합니다. 1559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번이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이 번이라는 게 이더리움이 실제로 수수료가 태워지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강력한 효과가 이 EIF 1559 그 업그레이드가 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이더리움은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이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에셋, 즉 세상에 이더리움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들의 장치를 강력하게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EIF 1559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EIF 1557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번에 강력한 메커니즘을 도입된 이게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POS로 넘어오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POW 같은 경우는 채굴 방식인데 POS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 스테이킹의 개념이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더리움이 잠긴다. 잠긴다라는 게 뭐냐면 매도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은 잠기고, 잠긴다라는 거는 세상에 풀려있는 이더리움 개수가 줄어드는 거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세상 모든 경제학의 진리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경제학적 움직임은 다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왜냐면 코인에서도 이 수요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늘리는 게 중요하고, 공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토큰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를 이 수요와 공급에 입각해서 판단을 자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수요는 너무나 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첫 번째 스테이킹을 통해서 세상의 이더리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 EIF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번이 되면서 또 이더리움의 세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1600만 개가 스테이킹 되어 있고, 이거는 하나로 약 24조에서 27조 원 정도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세상에 잠겨 있고요. 이만큼이 지금 그러니까 안 풀리게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POS로 넘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상태고, 이 부분은 점점 보면은 계속 제가 쟁글에서 자료 가져가 봤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킹 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전체 물량이 1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비율은 스테이킹 하는 그런 방식들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이 스테이킹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물량이 스테이킹 되면은,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더리움이 사라진다. 이더리움이 사라지면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더리움 개수가 없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동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방식이 되면서 실제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왜 스테이킹을 하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자를 스테이킹 했을 때 연간 4%에서 8%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렇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개인이 스테이킹을 해요. 근데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량도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데, 지금 그 리더 파이낸스에서 하루에 15만 이더가 스테이킹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이 개인 물량으로 이제 스테이킹을 한 건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크립토가 세상에서 좀 더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을 하게 되면은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분명 크립토 자산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부자의 포트폴리오에 100이 있으면 그 중에 하다못해 2%라도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분명 크립토는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서베이를 해보면은 실제로 부자들은 포트폴리오에 그냥 실제로 넣고 있고 크립토 투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고래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개인이 15만 개를 스테이킹한 만큼 스테이킹이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이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POW일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이더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부자들이 더 이더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한 개인이 15만 개를 이더를 이제 스테이킹을 넣은 것처럼 부자들이, 기관들이 더 많은 이더리움을 이렇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 부분들이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망한 암호화폐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크립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신기한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이더리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유일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비트코인 막시분들,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이더리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분들 이외에 모든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크립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든 아직 미성숙했다라고 보시는 기관 투자자분들이든 모든 다 이더리움을 좋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미래는 그러니까 수요가 느는 거잖아요. 좋게 본다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라는 게 이제 2023년도 3월 달에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테이킹이 되면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방식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를 이제 맡기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언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언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내가 맡긴 이더를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 언스테이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언스테이킹 기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였냐면 이더리움을 맡기기만 하고 돌려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2023년도 3월이 되면은 이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하이 하드포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언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맡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LS3D라 그래서 리퀴디티 스테이킹 뭐 데버러티브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내러티브가 이제 활성화 될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유동화 토큰이거든요. 이 유동화 토큰이 어떤 개념이냐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 이더는 그대로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요. 이 맡긴 곳에서 이 맡겼다는 징표로 어떤 또 다른 뭐 X 이더를 돌려줍니다. 이거를 유동화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유동화 토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불장에 굉장히 큰 메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이 유동화 토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많기 때문에 지금 이 LSD 토큰, 유동화 토큰을 만들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뜰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잠깐 이야기가 세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번은 동의합니다. 이 유동화 토큰이 이제 뭐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 실제로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리도가 있고 FXX가 있고요. 또 로켓풀이 있습니다. 로켓풀이라고 RPL이라고 해서 로켓풀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을 맡겨가지고 유동화 토큰을 주는 프로토콜들인데 얘네들이 수혜를 볼 건 맞아요. 맞고 실제로 지금도 수혜도 보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생길 거고 이쪽에 이제 파생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유동화 토큰은 결국 제가 이 경험을 했을 때 유동화 토큰이 주체가 되는 것, 즉 이더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화 토큰은 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코인들을 막 주거든요. 그러면서 부가 계속 쌓여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LSD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거고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잠기게 되잖아요. 잠기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줄는 상태에서 수요가 그대로라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까지 차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상하이 하드포크의 가장 큰 수혜는 이더리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LSD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류들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
2023년도 3월 달에 이 상하이 하드포크가 되면 이 불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더리움을 가지고 큰 폭의 돈들이 몰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상하이 하드포크가 되면 아까 이더리움을 돌려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죠.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1600만 이더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가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1600만 개 24조 원에 달하는 돈이 한 번에 이제 만약에 언스테이킹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변동성을 줄 수 있어요. 가격 하락을 할 수 있으나 그게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난번 영상에서도 드렸고 이번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4조 원이 한 번에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언스테이킹 하는데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일부 소화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을 맡겼던 사람들 중에 33%가 많이 플러스고 나머지 60%는 자료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예전에 불장일 때 이더를 사가지고 맡겼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더리움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때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가격이 이게 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스테이킹이 되면은 어쨌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때 다만 그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화 토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온 이더를 다른 곳에서 또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게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제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타이밍에 어떤 것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제 뭐 팔고 다시 살지 아니면 LSD 코인들을 모아가지고 요 메타를 먹을지 아니면 하락에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제 분할 매수로 가져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고 믿고 그걸 이제 가져갈지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쓰임이 있어요. NFT나 이제 디파이에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많다라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원래 오픈시가 NFT, 이더리움 NFT의 가장 큰 거였는데 지금 그걸 뛰어넘는 블러가 나왔습니다. 블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의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토큰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간 지금 NFT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계속 불타고 번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여러 가지 아까 스테이킹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번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번은 사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굉장히 큰 폭의 디플레이션 에셋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이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불장 그리고 그 뒤에는 개인이 정수익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더리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꼭 제 뷰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